우리의 노후 자금이 위험합니다. 정부가 환율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우리가 땀 흘려번 돈의 가치가 사라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79원을 넘어섰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불리던 1500원 선이 이제는 눈앞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치 1997년 IMF 외환위기의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 듯한 불안감이 시장을 뒤덮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해지자 마침내 정부와 외환당국,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포함된 사자협의체가 긴급회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때가 늦었다고 말합니다. 왜 이제서야 움직이는 것일까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우리 자산의 8.23%가 증발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주식시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원화의 가치 하락률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넣어둔 예금, 적금, 그리고 월급의 실질 구매력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대표 주가지수인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약 8%입니다. 우리는 1년 내내 열심히 일해도 모으기 힘든 돈을 단 6개월 만에 환율 때문에 잃어버린 셈입니다. 우리는 한반도라는 지리적 특성상 섬나라와 같이 국제정세에 어두운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자산 가치를 원화가 아닌 달러와 금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가난해질 뿐입니다. 위기 앞에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마지막 보루,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이른바 사자협의체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위해 보유한 달러를 시장에 풀어 환율 상승을 막겠다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이용해 정부의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기들이 미리 대비하지 않은 대가를 왜 우리의 미래로 치러야 합니까? 이는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훼손하여 우리 모두의 노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이토록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구조적 원인은 바로 끝없이 풀리는 돈, 즉 통화량 증가에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전망을 보면 한국의 통화량 M2 증가율은 미국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미국이 돈 푸는 속도보다 우리가 더 빠른 속도로 돈을 찍어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돈이 흔해지면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경제 원리입니다. 달러보다 원화가 더 많이 풀리니 원화 가치가 추락하는 것은 어쩌면 예정된 수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서학개미로 대표되는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열풍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수출로 힘들게 벌어들인 달러의 절반 이상을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해외 주식에 투자하며 달러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달러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원화 약세를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자유로운 투자 활동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만큼 국내 투자처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언젠가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고질적인 한미금리 격차입니다. 미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붕괴를 우려해
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미국으로 돈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고환율 시대는 앞으로 우리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생활비 부담은 가중되며 원화로만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실질적인 가치 하락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외 변수 또한 심상치 않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강력한 양적 완화를 예고하는 새 총리가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제2의 아베노믹스로 불리며 엔화 가치를 더욱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기에 엔화 약세는 곧 달러 강세를 의미하며 이는 연쇄적으로 원화에 추가적인 하락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수출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우리로서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최근 일본의 새로운 리더십을 둘러싼 군국주의적 상징 논란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만 해협과 오키나와를 둘러싼 미중 갈등입니다. 최근 중국은 오키나와의 독립을 지지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으며 일본은 대만 유사시에 대비해 오키나와 인근 섬에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파장은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할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은 안전자산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신뢰받는 안전자산은 바로 금이었습니다. 주식, 채권,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금은 그 가치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폭풍 속에서 현명한 판단으로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이 중요한 정보가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을 가져다주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